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사전 저자직강 제7번째 샷을 시작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 골프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골프 클럽이 생긴 모양, 그리고 각 골프 클럽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뭐 우드 계열이 있고 하이브리드 계열, 아이언, 웨지, 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클럽들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떤 상황에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이겠죠. 대부분의 많은 그 구기 종목들을 보면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클럽이나 라켓, 뭐 배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치긴 하는데요. 실제 공이 없으면은 이게 다 허공에다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경기가 될 거기 때문에 골프 공은 또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럽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오래 쓰지만 골프 공이나 다른 그런 구기 종목에 쓰는 것들은 다 소모품이죠. 물론 클럽도 소모품이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골프공은 한번 딱 쳐가지고 잘못 쳐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면 잃어버리잖아요. 물에 빠지거나 또 이렇게 계곡에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못 찾거나 하면은 뭐 그 공은 실제 우리가 버려지는 공이죠. 이 골프공의 가격이 비싼 것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골프공 하나가 뭐 한 8,000원, 9,000원, 뭐 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가진 않지만 예전에 통닭 한 5,000원 시절에는 골프공이 12개잖아요. 골프공이 12개 원더즌으로 팔죠. 뭐 12개. 12개를 해서 보통 한 박스를 더즌으로 팔아. 이렇게 4개 이렇게 들어있어서. 보통에, 요즘은 뭐 하프 더즌도 있어요. 6개짜리.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3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2개예요. 원 더즌으로. 왜 12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8홀 플레이이긴 한데. 그래서 이걸 뭐 DZ 또는 DOZEN 더즌으로 표시하고 이거를 하프 더즌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6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12개짜리 뭐 6개짜리가 있는데 이런 요 단위를 슬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VE. 그래서 원 슬리브, 투 슬리브 이런 거는 4 슬리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슬리브 또는 한국말로 한 줄. 야, 공 한 줄만 주지 않을래? 그럼 이거 한 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이 만약에 공 하나에 5,000원이다. 그러면 12개면은 6만 원이겠죠. 그래서 뭐 타이틀리스트, 프로브이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이에요. 뭐 클럽하우스의 프로샵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한 8만 원 정도에 파는데 요즘 인터넷 가격에서는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파니까 실제 공 하나가 5천 원 정도로 날아가는 거죠. 예전에 통닭이 5천 원 시절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딱 쳐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슬라이스 많이 나잖아요. 슬라이스 나서 이렇게 오비지어 날아가면 야 저기 닭 한 마리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듯 이제 골프공은 약간 소모성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많이 쓰고 골프장 갈 때마다 고수 같은 경우는 뭐 한 3개, 한 줄 또는 2줄 정도 준비하고 마인드골프도 보통 한 줄 정도 준비하는데 백업으로 백에다가 한 줄 정도는 더 해서 한 6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고요. 뭐 초보자일수록 뭐 많이 공을 잃어버릴수록 많이 가져가고 보통 초보자분들은 뭐 걱정되시는 분들 15개에서 20개도 가져가요. 골프 치실 때 한 홀에 하나 정도씩 생각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가면은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남이 잃어버린 것도 주워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골프 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골프 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골프 공을 간단히 어떤 형태로 분류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랑 실제 골프 공을 보면 약간은 좀 독특하게 생긴 부분이 있죠. 이렇게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딤플이라고 해서 완전히 공이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딤플이 있는 이유에 대한 그 물리적인 그런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전에 이제 클럽을 설명했을 때 백스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골프공의 종류를 보면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책에 써놓은 거 보면 색깔에 의해서도 그래서 골프공의 그 자체 색깔인데요. 이 색깔이라는 것이 골프공 자체의 색깔. 기본적으로 골프공은 흰색이죠. 흰색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흰색 말고 또 형광색들도 있긴 한데 그 골프공 자체의 색깔 말고 골프공에 보면 여기 이제 뭐 브랜드 같은 거 써 있죠. 뭐 타이틀리스트면
타이틀 리스트 하고 여기 뭐 0번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4개 들어있었으면 0번, 1번, 2번, 3번 각 슬리브가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같은 번호로. 그래서 보통 골프 치러 가서 어떤 한 박스를 사가지고 나눠줄 때 이 공들이 서로 4명의 플레이어들이 12개가 된 게 3개씩 써서 4명한테 나눠주라고 해서 12개가 됐나 보네요. 보통 4명이 플레이를 하니까 각각의 공이 서로 헛갈리지 않게 공을 쳤는데 비슷한 위치에 공이 떨어지면 이 공 네 공 아니야? 내 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나 타이틀 리스트 1번 썼어. 나는 몇 번, 뭐 어떤 공에 몇 번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 타이틀 리스트만 얘기하는 건 좀 그러니까. 마인드 골프가 이렇게 뭐 협찬을 받고 있는 후아라는 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아라는 볼이라고 하면 저희 협찬 광고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후아라는 볼에 뭐 0번, 1번, 3번 이렇게 나는 그러면 후아에 1번을 쳤어. 나는 후아에 2번을 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이 볼의 색깔이 이제 그 숫자의 색깔이 여기 보면은 검정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이 4가지 색깔로 이제 공이 이제 어떠한 물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가지 색깔의 이 번호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의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이제 보시면 집에 있는 공이 있으면 공의 그 번호의 색깔을 보세요. 그래서 번호에 쓰여진 색깔이 검정색이다,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초록색이다에 따라서 이제 경도가 결정이 돼요. 골프 공을 얼만큼 이제 딱딱하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딱딱한 거고요. 딱딱한 쪽이고 이쪽에 갈수록 부드러운 쪽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볼의 헤드 스피드, 그 클럽의 헤드 스피드 있죠. 그래서 여기는 110마일 per hour 시간 이상 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110마일, 100마일, 그리고 여기는 80에서 90마일, 여기는 80마일 정도. 1마일은 1.6km예요. 그래서 킬로미터로 계산하려면 이거 곱하기 1.6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100이라고 하면 이게 160km겠죠? 킬로미터. 그러니까 시속 160km의 속도로 붕 치면은 이 정도의 경도의 공을 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뭐 선수들 같이 이 속도 이상을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검정색의 그 색깔의 그 숫자가 있는 볼을 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기 때문에 반발력도 좋아서 더 거리도 멀리 가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쪽 보통 이쪽은 이제 스윙 스피드가 낮으니까 여성이나 주니어 또는 초보자들이 많이 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더 무른 경도를 가지고 있어요. 컴프레션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프레션. 압축 정도죠. 그래서 컴프레션이 있어서 이 경도가 좀 낮다라는 건 좀 말랑말랑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탕 하고 튕기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윙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과 같은, 또는 아니면 자신의 스피드가 좀 이렇게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검은색 쪽의 그 숫자의 번호를 쓰시는 게 좋겠고, 초보자나 스윙 스피드가 느리신 분은 이쪽 초록색 쪽에 가까운, 그 초록색의 글자에 가까운 파란색 이런 쪽에 그 번호의 숫자의 색이 되어 있는 그런 공을 쓰면 좋겠다라는 것이 골프 공의 그 번호의 색깔, 골프 공의 색깔이 아니고 골프 볼의 번호의 색깔로 그 볼이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한 것이 골프 볼에 써 있는 그 공의 번호의 색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집에 골프 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골프 공에 지금 어떤 번호의 색깔이 있는지를 지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번 라운드 가실 때 자신의 지금 치고 있는 볼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도, 딱딱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무른지를 한번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인데요. 골프 공은 또 실제 대기의 온도에 따라서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대기 온도라는 게 실제 우리가 겨울 같은 때에는 뭐 극단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을 보죠. 여름하고 겨울 보면 여름은 기온이 높죠. 기온이 높고 겨울은 기온이 낮죠. 실제 이걸 보면 기온이 높다라는 거는 공기 중에 이 밀도, 공기 분자의 밀도가
좀 더 드문드문한 거고요. 겨울철 같이 이제 날씨가 차가우면 공기 밀도가 대단히 촘촘해집니다. 이거보다는 좀 자세히 그리기 좀 그렇지만 뭐 훨씬 더 촘촘해져요. 그 말은 뭐냐면 공이 있어서 이 대기 중에 날아갈 때 공이 그 공기 속을 날아갈 때 이 입자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실제 공이 이렇게 대기 중에 물의 입자, 공기의 입자가 훨씬 더 많으면 그만큼 저항을 받겠죠. 이게 부딪히는 게. 그래서 대기 온도에 따라서는 골프공의 어떤 또 골프공 자체의 물성보다는 골프공이 같은 골프공일 경우에 이런 대기 온도에 따라서 여름철이 겨울철보다는 거리가 더 난다라는 거예요. 실제 또 이런 게 또 산 지역을 좀 더 올라가는 고지대에서 비거리가 더 많이 나간다는 또 그런 이야기랑 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기압도 이제 낮아진 데에서 훨씬 더 많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회 중에 그 고산지대에서 대회할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선수들이 평상시 비거리보다 한 클럽이나 두 클럽을 더 짧게 잡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산 쪽으로 좀 더 올라갈수록 공이 좀 더 멀리 나가고 실제 여름철, 겨울철 중에는 여름이 공기 밀도가 더 낮아서 비거리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겨울철에 라운드 할 때도 공을 조금은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공에 이제 얼만큼 단단한 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대기 중에 있는 온도랑은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대기의 온도에 따라서 또 볼이 어떻게 이제 더 비거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얘기하는 공 얘기할 때 그 피스 얘기하죠. 뭐 2피스냐, 3피스냐, 4피스냐. 그래서 피스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공이 가지고 있는 그 원이 이렇게 있다 치면 실제 공에는 이 안에 코어가 있어요. 뭐 우리 어렸을 때 얌체볼이라고 하는 탕탕탕 잘 튀기는 이 코어는 실제 공에 얼마만큼의 실제 날아가는 그런 부분에 코어가 핵이잖아요.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코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몇 겹으로 했느냐. 코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겹이면 2피스. 그 다음에 또 한 겹이 더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죠. 3피스. 또 하나가 더 있으면 4피스. 뭐 테일러메이드의 펜타인가? 그게 이제 펜타가 5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5피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가 많을수록 뭐 꼭 더 좋냐, 많으냐, 뭐 이런 얘기를 꼭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 코어의 어떤 재질과 실제 피스와 요 다음에 또 얘기할 이 재질, 어떻게 보면 이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볼의 재질로 보면은 우레탄이냐, 썰린이냐. 이 두 가지로도 이제 나눠지거든요. 우레탄 같은 경우가 좀 더 회전을 더 많이 먹고 썰린 같은 경우가 좀 더 회전을 좀 덜 먹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스핀을 많이 먹는 그런 볼들 같은 경우는 우레탄의 3피스 이상이죠. 왜냐하면 피스가 더 많을수록 회전을 좀 더 많이 먹는 그런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썰린 같은 경우는 우레탄 대비 가격도 좀 저렴하고 실제 스핀도 덜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2피스 같은 경우는 썰린 재질이 많고요. 3피스 같은 경우는 3피스나 4피스, 5피스는 우레탄 재질이 훨씬 더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스핀이 많이 먹는 재질의 볼들, 3피스 볼, 좀 더 비싼 볼들 같은 경우는 우레탄 볼이 많고요. 좀 더 비거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2피스 볼들은 대체적으로 썰린 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 볼이 골프는 영어니까 볼로 하는 게 맞겠네요. 골프 볼이 어떠한 뭐 피스 형태에 따라서 2피스, 3피스, 4피스, 5피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2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연습장 또는 뭐 스크린 골프에서 제공하는 조금 저렴한 볼들이 2피스가 좀 많아요. 내구성은 좀 강해요. 왜냐하면 많이 쳐야 돼. 많이 맞아. 연습장에 공 하나에 사람이 여러 번 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볼들은 좀 내구성은 강해요. 대신 이제 좀 너무 단단하고 이게 좀
비거리 같은 것도 이제 스핀이 잘 안 먹죠. 이런 거는 코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으로 넘어올수록 우리가 공 치면 원볼 플레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원볼 플레이 한다는 건 공 하나 가지고 18홀 다쳤다고 하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기념을 많이 해요. 나 오늘 원볼 플레이 했어. 뭐. 그 정도로 18홀 동안 공을 한 번도 안 잃어버리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 얼만큼 또 오래 쓰느냐인데 그렇게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원볼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연습장 스크린 골프에서 많이 치는 볼 대비 우리들의 볼은 기본적으로 한 번 라운드 가면 그 볼은 거의 잃어버리거나 골프장에 놓고 오는 확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실제 예전에 마인드 골프도 그 스크린 골프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투피스 볼은 진짜 뭐 100번, 150번 뭐 이렇게 쳐야 이제 깨지는 정도까지 가는데 실제 이런 내구성이 좀 약한 볼들은 훨씬 더 빨리 깨지긴 합니다. 게다가 좀 더 좀 정확하게 맞추면 맞출수록 또 빨리 깨지고 그래도 우리가 연습장에 스크린 골프 가다 보면 거기서 올라오는 볼들 중에 깨진 볼들 있죠. 그런 볼로 치면 실제 공은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제 뭐 코어라는 부분을 시작해서 몇 개의 겹으로 이제 공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2피스, 3피스, 4피스 이렇게 나눠지고요. 뭐 4피스 같은 경우는 뭐 스핀이 많이 먹고 3피스 이상은 스핀이 좀 많이 먹는다. 그리고 또 우레탄 재질이 스핀이 많이 먹는 재질이라는 거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좀 핵심 부분인 그 공이 딤플이라고 있잖아요. 딤플이라고 많이들 알 거예요. 뭐 술 이름의 딤플도 있긴 한데요. 공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렇게 매끄럽게 공이 있지 않고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떤 뭐 패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육각형 패턴도 있고 뭐 동그라미도 있고 뭐 잘 그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딤플이라고 그래요. 딤플. 이 딤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딤플은 실제 골프공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동그랗게 돼 있으면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왜 이 딤플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다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 요즘은 워낙 많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놓은 것이 많아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마인드 골프도 처음에 골프공을 본 게 한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돼서 이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골프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탁구공은 되게 탁구공이랑 비슷하게 좀 크기도 비슷하고 근데 탁구공은 완전히 비어있어서 가볍고 골프공은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튕겨보면 굉장히 잘 튀잖아요. 근데 왜 이 공은 유난히 이런 어떠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딤플이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골프공 자체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골프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공을 치다 보니까 우연히 찌그러진 공이 일부 찌그러진 부분에 있는 공이 좀 더 많이 나간다라는 우연히 발견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실제 나중에 이제 과학적으로 그거를 보다 보니까 딤플이 있어야 더 멀리 나간다라는 공기역학, 뭐 유체역학, 역학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우리가 공이 날아갈 때, 공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날아갈 때 보면 공이 이렇게 쭉 날아가잖아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하겠죠. 공이 날아갈 때 바람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바람이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이 날아가면 실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막 달리면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좀 더 확대해서 그리죠. 공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밋밋한 공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타고 가겠죠. 근데 실제 유체역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약간 와류가 생겨요. 여기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와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와류가 생겨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 말은 이 와류라는 거는 반대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만큼 공이 이쪽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보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부분을 여기서 거꾸로 이쪽 부분 날아가는 거를 이쪽으로
이제 잡는 거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날아가는 힘이 이만큼 반대로 이렇게 당기면서 좀 그 저항의 요소로 잠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유체역학적으로 잘 나가려면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좀 파여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와류가 생기는 부분들을 좀 더 잘 유선형으로 빠뜨려줘서 공이 원래 방향대로 그쪽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들이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실생활에 그 적용된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차들을 보면 세단형 차가 있죠. 세단형 차가 뭐냐면 이렇게 생겨서 잘 못 그리네요. 이렇게 생겨서 바퀴가 이렇게 있는 경우를 세단형 차라 그래요. 그리고 반면 우리가 뭐 봉고차라고 얘기하는 차들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겼죠. 이 뒤가 딱 떨어지죠. 이 두 개의 차의 그 차이는 공기역학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차가 이쪽으로 달린다고 하면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이렇게 잘 흐름이 빠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생기겠지만 실제 여기서 이렇게 잘 빠지게 공기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유선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의 그런 몸에 따라 물고기들이 몸을 잘 움직이는 게 공기의 그 물의 흐름과 공기의 흐름 똑같아요. 유체역학. 그래서 공기의 흐름과 물의 흐름이 잘 빠져나가서 물고기들도 이렇게 헤엄을 잘 치고 뒤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고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래요. 물고기는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이제 헤엄을 치고 다니기가 훨씬 편하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생각들이 공기 유체역학적으로도 세단형 차량이 좀 더 기름을 덜 먹고, 왜냐하면 저항이 생기면 기름을 더 먹으니까 저항을 덜 먹고 잘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기를 잘 떨어뜨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에가 떨어지는 차들 있죠. 승용차 중에도 뭐 기아 레이인가? 레이는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군용 차량도 지금 찝차 같은 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뒤가 딱 떨어지죠. 봉고차도 마찬가지고. 유리창이 이렇게 생겼나?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런 차들은 이렇게 실제 여기도 이렇게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도 저항, 이렇게 직각으로 받는 저항도 있고 이렇게 빠져서 가도 여기서도 또 이렇게 와류가 되게 심하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 와류가 되게 많이 생겨요. 아까 골프공은 그래도 좀 여기가 밋밋하게 떨어지니까 좀 덜 생기지만 이런 경우는 와류가 훨씬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차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런 차들의 특징은 이쪽 뒤에 와이퍼가 있어요. 그렇죠? 닦는 거. 왜냐하면 공기들에게 이렇게 먼지들이 같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막 붙거든요. 근데 이런 세단형 차 보면은 여기에 그런 와이퍼가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잘 공기가 잘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먼지도 여기에 잘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단형 차에는 여기에 와이퍼가 없고요.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봉고차라든지 레이와 같은 직각, 또 군용 차량 같은 찝차, 이런 차들은 다 이 뒤쪽에 와이퍼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와류가 생기면서 먼지들이 막 갖다 이렇게 붙거든요. 그런 것처럼 골프공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뭐 밋밋한 공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직각으로 떨어지진 않죠. 하지만 실제 공을 그리다 보면 이 유선형처럼 이 부분이 딤플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공기가 훨씬 더 이쪽으로 잘 빠지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기가 이렇게 와류가 생겨서 잡아당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은 훨씬 더 잘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딤플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 그 배도 보면, 배를 그려보면 배가 위에서 이렇게 달릴 때 배가 이렇게 있다 치죠. 앞쪽이 좀 더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를 때 이 뒤쪽에 보면 여기서 배 뒤쪽에 가서 이렇게 뭐 갈매기들 이렇게 그 새우깡 주고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잖아요. 이 뒤쪽에 보면 여기서 거품이 막 어마무시하죠. 막 이렇게. 왜냐 와류가 막 생겨서 여기서 막 소용돌이가 되게 많이 치거든요. 이런 걸 잘 빼려면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뭐 좀 더 잘 빠지겠죠. 그래서 카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대회하는 카누. 카누는 앞과 뒤가 이렇게 둘 다 뾰족하죠. 잘 안 그려지는데. 앞과 뒤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이 뒤쪽에 물도 잘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속도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양한 또 배 구조나 이런 것들이 또 유체역학에서 또 있긴 한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제 이제 딤플이 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꼭 다니는 차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떨어진 차는 뒤에 와이퍼 있고 이렇게 세단형 차는 와이퍼가 없습니다.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마인드 골프가 봤던 차들은 그렇고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공이 왜 이렇게 딤플이 있고 그 딤플이 어떤 역할을 하고 방금 전에 딤플이 한 역할은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 공이 최대한 덜 저항을 받고 공이 뜰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럼 우리가 백스핀 측면에서 보면 공이 왜 어떻게 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이언을 칠 때 전에 그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다운블로우로 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하향 타격. 다운블로우로 하향 타격을 치면 공이 이렇게 탁 맞으면 이렇게 회전을 하죠. 여기서 탁 맞으면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결국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백스핀이에요. 백스핀. 백스핀이 생기는데 하향 타격 이렇게 딱 한 백스핀이 생기는데 실제 공이 이쪽 방향으로 날아갈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서 이렇게 날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공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면 바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다고 했죠. 날아가는 쪽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제 회전을 할 때 이 회전 상단은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 바람의 힘을 보고서 속도가 증가하죠. 하지만 이쪽은 바람은 이쪽으로 부는데 공의 회전은 이쪽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에요. 그만큼 속도가 여기보다는 좀 더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물리학에서 보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쪽에서는 기압이 낮아요. 속도가 빠른 쪽에서는 기압이 낮고요. 속도가 적은 쪽은 기압이 상대적으로 이쪽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실제 공이 이렇게 뜨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공은 계속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실제 여기가 그린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린에 공이 백스핀이 이렇게 먹어서 비행기처럼 뜨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백스핀이 많이 걸리면 낮게 출발을 했다가 비행기가 붕 뜨는 것처럼 이게 비행기 원리랑 똑같거든요.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이렇게 붕 떴다가 힘이 다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공보다는 이렇게 떠서 좀 더 직각에 가깝게 떨어지는 공이 더 잘 쓰고 백스핀도 훨씬 더 잘 먹겠죠. 그래서 공을 하향 타격으로 치고 스핀을 먹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딤플에서 훨씬 더 공이 잘 빠져주고 하향 타격에서 스핀을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이 회전량이 많아지면서 비행기처럼 붕 떠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냥 가볍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곧바로 치자마자 이렇게 뜨는 약간 아리랑 볼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한 볼은 스핀도 별로 없기 때문에 떨어진 다음에 굴러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타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실제 비행기도 자세히 보면은 비행기 날개가 위쪽이 좀 더 둥글고요. 아래쪽이 좀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쪽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쪽의 속도가 늦어지면서 이쪽이 기압이 낮아지고 이쪽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공처럼 붕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가다가 속도를 높여주면은 이 공기의 흐름의 차이 때문에 이 비행기의 날개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대비 기압차가 생기니까 그거에 따라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것처럼 골프 공도 위쪽에서는 백스핀을 거는 순간 위쪽에서는 공기의 흐름과 같은 방향이 되고 아래쪽은 반대 방향이 되면서 그 힘으로 비행기처럼 붕 떴다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골프 공의 그런 딤플은 뭐 한 300개 후반에서 한 400개 정도 되는 그런 딤플의 개수인데 딤플도 특허가 되게 많아요. 회사들마다 벌집 구조의 딤플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뭐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뭐 조그만 것과 큰 것들을 막 섞어 놓고 캘러웨이 같은 경우는 좀 벌집 구조 같은 거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공들이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특허도 나와 있고 실제 그 공이 유체역학적으로는 어떻게 공이 회전이 먹고 그 회전 양에 따라서 왜 공이 뜨는지 그리고 그 공이 뜨는 원리는 비행기의 원리와 같아서 스핀이 많이 먹고 속도가 빠를수록 가다가 이렇게 붕 뜨는 그래서 선수를 치는 거 보면 이렇게 가다가 한번 점프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한번 점프하는 것처럼 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공이 2번 점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한가 봐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골프 공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한 거예요. 뭐 골프 공의 종류나 뭐 몇 피스는 그 골프 공의 스펙들을 좀 보면 알지만 실제 내가 친 공이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날아가고 스핀을 먹으면 왜 공이 뜨고 어떤 사람의 공은 밑으로 갔다가 뜨고 어떤 공은 이렇게 붕 뜨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골프공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새 공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디 그 그 검색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 뭐 타이틀리스트 볼이 검색 결과 1위고 2위가 로스트 볼이라고 하더라고요. 3위는 타이틀리스트 로스트 볼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타이틀리스트 볼이 좀 많이 팔린다고는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을 제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데 로스트 볼은 그 볼이 뭐 물에 빠졌다가 나온 볼인지 땅에 박혀있다 나온 건지 사실 정확히 모르고 실제 그 로스트 볼 자체가 어떤 형태로 재가공이 돼서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볼을 쓰는 것보다 만약에 금전적으로 조금 좀 부담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새 공 중에 가격이 싼 것들을 뭐 한 더즌 뭐 이렇게 사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뭐 저렴한 볼 같은 경우는 12개 한 더즌에 한 10,000원 정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한 10,000원대 후반 정도도 있고 뭐 20,000원대도 있고 한데 자신의 그냥 경제 여건에 좀 맞는 그런 볼을 선택하시고 가급적이면 새 공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골프 공의 종류, 그 볼에 써 있는 숫자의 색깔로 그 볼의 그 컴프레션, 그 압축 강도를 이야기를 드렸고 또 우레탄 썰린이라는 재질이 있고 또 2피스, 3피스, 4피스라는 골프 공의 코어와 얼만큼 몇 겹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핵심으로 얘기 드린 골프 볼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딤플이 생겼는 딤플이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 그 딤플이 우리가 공을 칠 때 스핀과 어떤 연관이 있게 공이 날아가는데 영향을 주는지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뭐 물리학적인 얘기가 좀 나와서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차량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보는 그런 것들 뭐 배라든지 그런 것들로 좀 더 이해를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샷에서는 골프 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번 샷에서는 나머지 기타 용품들 뭐 장갑이라든지 백이라든지 볼마커 뭐 이런 액세서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골프를 치러 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